우연히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Fishing Amnesty Day, 우리나라 말로 물고기 사면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고기를 사면한다라, 대충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막연한 느낌도 있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국내 자료 검색으로는 좀 마땅치 않아서 이 구글을 이용해서 이날을 지정한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국제동물권단체 페타의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서 직접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날은 1997년에 동물은 즐거움을 위해 죽여져야 되는 게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육지의 동물들을 먹는 것을 멈추고 있지만 바다 생물들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새, 거북이, 돌고래 등 동물들이 이 낚시 도구들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자 제정됐다고 하네요. 사냥업 등에서 자원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잡으면서 우리는 2050년에 물고기가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고기 사면의 날을 축하하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들을 잡기보다 자연 그대로 물고기들을 바라보기를 즐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 및 가족들과 비건 레시피로 요리하고 물고기를 음식이 아닌 친구로 바라봐주세요. 이 금고철을 매일 지나면서 수질이 오락가락해도 매번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흐뭇해집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지킨다는 일이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을 나누는 곳, 여기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진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감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첫 곡은 강산해가 부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었습니다. 자, 벌써 이제 9월 셋째 주고요. 이제 10월 초가 되면 아니죠. 9월 말부터죠. 이제 다음 주 이제 중반 넘어가면은 이제 추석 연휴가 있고 또 이제 임시 공휴일이 사이에 있고 뭐 개천절 뭐 또 한글날 이래서 이제 연말까지 잘 없는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 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뭐 미리 이제 산소 가서 이제 벌초하시는 분들도 제 이제 주변에 SNS 보면은 주변 분들 좀 그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좀 설날을 보내고 추석은 보통 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꼭 설 명절, 그다음 제사들, 추석 뭐 이런 때 항상 다 좀 몰아서 만나야 되는 이런 날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사를 좀 통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여성의 가사들을 줄이기도 하고 좀 각자의 개인의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명절 시즌이 되면 오히려 귀성길보다 뭐 제주도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코로나19 시국이 이제 좀 많이 풀리면서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뭐 홍콩, 대만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내실지 그 그림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 시즌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이제 농사 일에 더 바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한참 추수 작업이라던가 이런 몰두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명절이라서 오히려 바쁜 삶을 지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바카스 한 병이라도 좀 사다 드리고 바카스 너무 좀 그런가? 요즘 비타오베인가요? 그래서 서로 응원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는 좀 소외된 이웃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째 뭐 명절에 가시지 않는다거나 내지 명절에도 좀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서 좀 혼자 지내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좀 같이 명절 음식을 나눈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방송 다시 듣게 하는 방법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요.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 옥천 FM 그다음에 유튜브 OBN 채널 그리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루카의 오키랜드로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에서 저희 그 유튜브와 동일하게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프로그램 외에도 저희가 2021년 개국 이후로 저희 방송 활동가들이 이제 전업을 이 방송을 하는 게 전업이 아니라 다들 이제 자원봉사 개념으로 각자의 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매주 방송을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DJ 분들과 다르게 오퍼레이팅 이제 기기 조작도 제가 다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원고를 쓰고 기획을 하고 특히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 섭외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원래 인터뷰를 하다가 지금 인터뷰를 최대한 줄였어요. 방송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좀
뭐랄까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섭외하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품이 너무 많이 들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동시간대 하는 우리 옥천신문 황민호 대표님이 하시는 옥천이 만난 사람 이런 프로그램 오히려 저보다 훨씬 인터뷰 섭외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 이런 거에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게 제 에너지에 좀 맞겠다 싶어서 인터뷰는 좀 최대한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학 같은 게 이제 학생들께서 또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뭐 지금도 있긴 한데 방학 때 좀 아무래도 많이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종영된 프로그램들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프로그램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이제 연휴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귀성길 혹시 먼데 이동하시고 이럴 때 틀어놓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또 가을 하늘이 오늘도 걸으면서도 제가 가을 하늘 너무 좋다 막 이런 옥천 그 주차 타워 위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왔는데 이 편안하면서도 상큼한 목소리의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더 카니건스의 카니발, 그다음에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I will never know 'cause you will never show.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번 잡을 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밀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너무 sweet and hot 정말 달콤한 걸 너무 sweet and hot.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번 잡을 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밀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사랑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겠어. 어쩌면 내 맘의 반쪽을 내게 걸어보는 건데 나는 오늘도 내게 잘 것만 같아져. 난 한 번 더 너에게 다시 달려가 볼 거야. 나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번 잡을 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매운 거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나도 그때처럼 좋아요 좀 눌러줘. 나도 너랑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 나는 불이 죽어서 오늘도 포기하고 뒤를 돌아볼 때쯤 날 붙잡는 넌 너무 sweet and hot 정말 달콤한 걸 너무 sweet and hot.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1997년에 발매된 유진박의 정규 1집 앨범 더 브릿지입니다. 유진박이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셨던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몇 분이 계실까요? 1990년대 후반에 굉장히 엄청난 진짜 뻥 하고 등장한, 아마 우리에게 전자 바이올린이라, 이게 일렉트로닉 바이올린이죠. 전자 바이올린이라는 거를 아마 국내 가장 좀 처음 먼저 알렸던 바네사 메이와 더불어서, 바네사 메이도 진짜 오랜만에 얘기한 건데 아무튼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이 바로 이 유진박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줄리어드 음대의 거의 최고봉으로 볼 수 있죠. 줄리어드 음대 출신인 일렉트릭 바이올리니스트고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미 3살부터 바이올린을 잡아서 당시에는 최연소 기록이었던 8살 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줄리어드 예비 학교에 입학을 했고 10살 때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을 정도로 줄리아드 내에서도 바이올린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바이올린은 이제 클래시컬한 악기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락 장르의 뭐 너바나 같은 그룹을 좋아하면서 재즈, 클래식, 락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퓨전이라고 하는 음악을 우리에게 좀 알려줬던 뮤지션이기도 한데요. 이런 어떤 음악적 성향 때문에 꽤 대중적으로 먹힐 수 있는 스타일이었다. 예, 이를테면 초창기 유튜브에서 이제 대박을 쳤던 캐논락의 성부작용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개인사가 참 안타까운데, 이 기존에 이제 음악을 이제 줄리어드 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조울증, 그다음에 이 소속사를 잘못 만나서 뭐 구명 운동도
우리 저기 국민들이 참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당시에는 알려졌었습니다. 소속사의 이제 착취와 감금, 부탁, 그리고 그 뒤에 알고 보니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이 매니저 소속사 대표가 이제 다 이제 소위 이제 유진박이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대리인 자격으로 이제 그걸 다 갖고 가고 뭐 이러면서 다 이제 자기 놀고 막 이러는데 쓰고 뭐 이런 만행들이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돼요. 이제 그런 시사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알려지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 언론에서도 나름 좀 다뤄지기도 했지만 정작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예, 왜냐면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친척들도 다 이제 미국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마미손 아시죠? 예, 마미손과 협업을 하면서 다시 대중들에 들어오고 그 스타일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릴 1집 앨범은 이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클래식한 음악을 유진박이 전자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다 유진박이 그 작사 작곡에 뭐 비발디의 곡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원작자가 있지만 그 외의 곡은 다 유진박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한 거지만 락 앨범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재즈를 즐겨하는 건 아무래도 자신의 기분을 즉흥 연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장르이기 때문에 재즈뿐만 아니라 다른 곡을 연주할 때도 즉흥 연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진박이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어떤 뭐 열린 음악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막 진짜 신박하다고 할까?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도 되게 셌어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이 1집 앨범이 나왔을 때 1997년인데 이제 IMF 경제 한파 딱 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세리님이 어떤 골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보이면서 그리고 그 양말 벗고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런 장면들 이 감동을 줬다면 유진박은 뭔가 저는 그때 10대 후반이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깨어나라 이런 느낌, 버텨라, 깨어나라 막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줬던 음악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되게 1집 앨범이 여러모로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 바이올린 연주 앨범으로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한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험적이며 예술성 있는 음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굉장히 좋은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소속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10년 넘게 지금 음원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음원 사이트로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없고요. 우리의 모든 열린 정보들은 또 요즘 많이 의존한 유튜브. 오늘 들려드리는 것도 유튜브로 들려드릴 거라서 아마 이 영상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아마 저작권 때문에 가려서 음악을 못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아 들으시거나 아니면 유진박이 지금 본인의 유튜브를 응원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지금 현재 저작권대 막혀 있는 노래들을 다시 재연주를 한 것들이 있어요. 좀 편곡을 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와는 에너지가 다르죠. 그래서 좀 느낌은 다르실 텐데 어쨌든 연주한 본인의 이제 리마스터링 버전의 곡들이 있으니까 유진박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두 곡인데요. 첫 번째는 이 뭐 광고 음악으로 쓰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곡인데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긴 한 드라마틱 펑크. 이게 1999년 MBC FM 골든 디스크에서 발표한 한국인이 살아가는 역대 연주곡 32곡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올라갔을 정도인 곡입니다. 그래서 드라마틱 펑크 아마 들어보시면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곡들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Another Day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드라마틱 펑크보다 이 곡을 훨씬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거의 한 20대 중반까지 이 노래 엄청 꽂혀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제 막 이사 다니고 하면서 앨범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때 제가 테이프랑 CD를 다 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곡입니다. 오늘은 1997년에 발매된 유진박의 정규 1집 앨범 더 브릿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드라마틱 펑크, Another Day.
gotta make my money so I can feel like a man around my honey. You know I like to touch you honey, but I can't when I feel like a bum. So I gotta get some. So I get out of bed, half asleep, starting the day dead again. You know I got no friends to help me along the way, 'cause I'm a zombie, yo. Rolling out of bed with a headache. You won't believe how much I need a break from this 9 to 5. Gotta stay alive, help me survive. Another day that takes my life away. I can't take another day. Another day that eats my life away. When will it all go away? I don't know why I live to die. Why I stand the ground when I can fly, but I do it anyway. I don't know why. And if it didn't get older, now I'm older, and this responsibility that I don't even need is on my shoulders like a boulder. And yes, my face is fake, 'cause I spend all day acting real without even knowing how I feel. Except at meals, and I keep thinking about crazy things like record deals. My day begins at 3 after I take a MP, and you know me, and I just try to have the fun that keeps going on so fast. Another day that takes my life away. I can't take another day. Another day that eats my life away. When will it all go away? Another day that takes my life away. I can't take another day. Another day that eats my life away. When will it all go away? Another day that takes my life away. I can't take another day. Another day that eats my life away. When will it all go away?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달 셋째 주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앞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9월 달이 이제 방송 나가는 금요일이 5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넷째 주에 영화를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 소개해 드렸던 그 유진박의 1집 앨범이 97년에 나왔으면 이 영화는 98년에 나왔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98년에 개봉했던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입니다. 이 영화는 지금은 이제 명필름이라고 해서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들 아실 텐데 정말 90년대부터 진짜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지금도 그러하고요. 뭐 극영화 외에도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다큐멘터리라던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주고 있는 이 명필름의 대표이사이자 제작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은님의 마지막 연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연출을 하시지 않으셨고 계속 제작, 투자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임창정과 고소영 주연의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히트를 하고 있던, 한참 핫했던 스타 2명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일단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 포스터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옛날 영화다 보니까
이 포스터 이미지 사이즈가 큰 게 없어가지고 좀 작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를 보시면 나중에 이게 아시게 되는데 이게 야구장에 관객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이제 두 명 주 주인공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왼쪽 위에는 귀엽게 해가 서쪽에서 뜬 다음에 이게 해가 서쪽에서 뜬 상황을 귀엽게 그래픽으로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 아래에 이제 메인 카피가 이루지 못할 사랑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해맑게 밝게 웃고 있는 야구 심판 옷을 입은 임창정님과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멋있게 옷을 입고 있는 고소영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이루지 못할 사랑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사랑 이야기 이래가지고 예, 포스터가 이렇습니다. 이 영화 주요 내용은요, 이 교통 의경을 하고 있는 이제 범수 이제 임창정님인데요. 이 이제 자신의 근무지 근처에 사는 연기 전공 대학생 현주 예, 고소영님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되면서 야구 선수 대신 야구 심판이 되기로 한 자신의 꿈과 연기 지망생인 현주가 서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집니다. 어렵게 사랑을 고백하는 범수에게 현주는 유학을 계획 중이라는 걸 말하며 친구로 지내자고 말을 하지만 범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범수는 야구 심판이 되고 현주는 유학에서 돌아와 최고의 인기 배우가 됩니다. 시즌 개막식의 시구를 위해서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 현주, 이제 유하린이라는 이제 활동명으로 이제 이때는 바뀌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건 이제 일루심을 보고 있는 범수겠죠. 그래서 시구를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경기를 보러 이제 매니저랑 올라가 있을 때 범수가 막 난리를 쳐요. 일루심인데도 불구하고 뭐 과한 액션을 보이고 막 난리를 칩니다.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그때는 이제 현주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범수만 봤다가 나중에 이제 우연찮게 미용실에서 이 일루심을 보고 있는 범수를 TV로 우연찮게 현주가 보게 돼요. 미용실 샵에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톱스타와 야구 심판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고 범수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 흐르는데요. 스포츠 연예부 기자의 집요한 추적 그리고 이 현주를 그러니까 유아린이죠. 유아린 배우를 짝사랑하는 이제 재벌 2세 이제 광고 모델로서 이제 고소영을 현주를 섭외를 했던 이 차승원님인데요. 짝사랑하는 회사 사장 지민의 구애가 계속되면서 영화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말이 버벅이는군요. 예. 아무튼 저도 이 영화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드는 게 있었는데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곡은요.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은 사실상 이제 주제가라고 볼 수 있는 클리프 리차드의 얼리 인 더 모닝입니다. 이 얼리 인 더 모닝이 두 번 나와요. 중요할 때 한 번은 이제 현주가 유학을 이제 가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범수가 이제 교통 경찰 일을 하고 있는데 차가 정차한 상황에서 아빠 차에 타고 있는 현주와 교통 정리를 하고 있던 범수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현주 차가 이제 신호를 받아서 이제 가는데 뒤늦게 범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가운데 대로를 달리면서 현주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가요. 예, 그러는 장면에서 이제 이 노래가 딱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야구장에서 이제 고소영, 이제 현주이자 유하린 배우죠. 탑스타가 심판인 이제 임창정 범수에게 다가가는 장면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임팩트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조되어 있을 때 임팩트 있는 장면에서 딱 이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 덕분에 이 얼링 인 더 모닝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크게 히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의 주제가라고 볼 수 있는 클리프 리차드의 얼리 인 더 모닝. Is the time of day I find nothing much to say, don't know what to do, but I come to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up by the window, day is dawning,
I feel the air, I feel that life is very good to me. You know, in the sun there's so much yellow, something in the early morning that tells me that today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to me. Nighttime isn't clear to me. I find nothing near to me. Don't know what to do, but I come to.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very, very early without warning, I can feel a newly born vibration sneaking up on me again. There's a songbird on my pillow, I can see the funny weeping willow, I can see the sun,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up by the window, day is dawning. When I feel the air, I feel that life is very good to me. You know, in the sun there's so much yellow, something in the early morning that tells me that today you're on your way and you'll be coming home. When it's early in the morning, very, very early without warning, I can feel a newly born vibration sneaking up on me. 네,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약간 좀 극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시면 그게 확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꼭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위해서라도. 네, 이 영화를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개봉했을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극장은 20살에 이제 집을 탈출하고 서울로 가면서 보기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저는 극장에서는 못 봤고 후에 20대 한 초반 그때쯤에 설 특집 영화로 이걸 TV에서 MBC에서 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TV로 제가 이걸 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막 이 얼리 인 더 모닝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이게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알 때가 아니었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지금 꽤 많이 흐르고 이제 뭐 여러 경험들을 하고 이 영화 소개를 위해서 제가 다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영화를 봤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리 인 더 모닝님이 더 극적으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라는 거는 확실히 제가 중경삼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보는 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해석도 다르게 하게 되는 것 같고 맛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던 영화를 좀 요즘은 웬만하면 그래도 물론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뭐 배급사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기가 안 된다거나 이런 영화들이 좀 안타깝게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셨던 영화를 한 번 더 보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좀 특별 출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가워하시고 우리 김웅용 감독님 여기서 이제 그 범수가 이제 1루심을 보는 이제 경기로 이제 해태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잠실 경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김웅용 감독님이 나오시고 그다음 김성환 코치님 당시에 김성환 감독님이 당시 코치였는데 이제 여기 대사가 많으세요. 원래 김성환 감독님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예능감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연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다시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봤었는데 아무튼 김성환 코치님 여기서 분량이 꽤 되십니다. 임팩트도 있으시고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는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지만 하일성 해설위원님도 거기서 이제 해설자로 잠깐 등장을 하십니다. 되게 저한테는 이제 제가 야구를 처음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가 전 저희 집 식구들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상하게도 야구는 아무도 안 봤어요. 제 생각에는 올림픽을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야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안 봤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하일성, 허구연 이런 해설위원분들이 저한테 야구 스승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젊었을 때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 김성환
감독님의 명연기를 여러분들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반갑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조연급들이 또 지금은 이제 탑스타가 된 탑스타급이 되신 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고소영을 짝사랑하는 이제 회사 사장 지민 역의 이제 차승원님. 사실 이제 고소영과 차승원 둘 다 이게 굉장히 도시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딱 이용해서 딱 나오고, 그다음에 차승원의 비서죠. 비서가 이제 김범수님. 이때는 김범수님이 그렇게 아직까지 히트할 때가 아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량이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고소영을 이제 현주를 유학 갔던 시절에 만나서 발굴해서 유아린으로 키워낸 매니저가 명계남. 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명계남님이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착하게 생긴 얼굴은 사실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다가 끝에 결정적인 장면에서 역할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도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15세 관람가고요. 시리즈온 기준으로 네이버 시리즈온 기준으로 1,200원, 뭐 다른 사이트도 보니까 거의 1,000원, 1,200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지난 영화라서 저화질이기는 한데 이 필름 영화의 느낌이 또 잘 묻어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필름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풋풋한 느낌의 로맨스 영화 이런 것들이 사실 디지털보다는 훨씬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반갑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화는요, 1998년에 개봉했던 임창정, 고소영 주연, 이은 연출의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이고요.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서쪽에서 뜬다면의 엔딩곡인데요. 로비 올비선의 You Got It 듣고 오겠습니다. Every time I look into your loving eyes, I see love that money just can't buy. One look from you, I drift away. I pray that you are here to stay. Anything you want, you got it. Anything you need, you got it. Anything at all, you got it, baby. Every time I hold you, I begin to understand. Everything about you tells me I'm your man. I live my life to be with you. No one can do the thing you do. Anything you want, you got it. Anything you need,
볼까요? 오케오키랜드 90번째. 벌써 이제 90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아무튼 네, 90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반가운 신곡으로 소섬이 피처링한 015B의 1984년 가을 몽돌이들을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에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015B가 계속 이 월간 윤종신처럼 계속 이제 특히 이제 015B 같은 경우 이제 젊은 뮤지션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윤종신은 좀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한 좀 약간 알려진 젊은 아티스트들과 같이 한다면 015B는 좀 약간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형태로도 좀 의미를 두고 계속 앨범들을 내고 있어요. 그 뉴 에디션 54, 최근에 나온 거기에 수록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은 이 앨범 소개를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적혀 있듯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장호일님이 쓴 단편 소설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노래를 바탕으로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노래를 일단 들어보시고 그다음 이 장호일님이 쓰신 단편 소설을, 사실 단편 소설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에세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소설을 읽어보시고 다시 음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곡은 작사 작곡 다 장호일이 안 하고 정석원이 했어요. 보컬로만 장호일이 참여한 거지. 그래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는 장호일님이 쓰고, 그래서 그걸 아마 정석원님과 공유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완성이 노래와 소설이 다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시면 추억과 향수가 가득한 단편 소설 같은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1984년) 가을 하얗고 작던 네가 왔지. 날이 갈수록 너무 빨리도 자랐어. 아빠가 집에 오는 소리, 꼬리를 흔들며 뛰어가 앞에서 누워 배를 드러내 인사해. 놀기를 좋아한 널 혼자 외롭게 두고 늘 집을 비워야 해서 네가 안쓰러워. 아버지의 말씀 따라 마당이 있는 넓은 집, 좋은 세주인 곁으로 널 보낸 후에 네가 떠나간 그 자리 가슴이 뚫린 것 같아. 잊고 놓고 간 장난감 만지고만 있었어. 1년쯤 지난 뒤였어. 잘 지낸단 말 들었지. 골목대장 노릇하며 건강하다고. 오랜만에 네 얼굴 보러 너의 새 집을 찾는 길, 골목 입구부터 들린 우렁찬
너무 좋으신 이세 주인 차를 내오시고 많은 얘기 넌 배를 땅에 붙이고 내 옆을 떠나지 않았지 한참을 그렇게 머물다 다시 떠나야 할 시간 잘 있어 인사를 하고 널 떠나려는데 당황한 네 표정 날 데리러 온 거 아니었어 왜 떠나 또 날 놔두고 어딜 가는 거야 그 집을 나서는 날 보며 너는 계속해 지쳤지 왜 널 버리고 가냐고 또 떠나느냐고 미안해 미안해 멍돌아 내 뒤에서 그만 울려 계속 뒤돌아보지만 점점 멀어지는 너 잘 있어 멍돌아 나 다시 오지 않을게 골목길 빠져나온 순간 한없이 눈물만 끝없이 눈물만 너무 긴 시간이 흘러서 넌 이제 세상에 없겠지 하얗고 귀엽던 널 만나 84년